아, 이 정도쯤에서 한 두어 번 지지를 했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지. 저항대를 한번 두어 번 막 푸시 하면서 넘겨야 되는데 그때 뭐 수급이나 환율이나 뭐 미국 동향이나 뭐 별 바뀐 게 없네. 그러면 에이 또 좀 그렇겠네 뭐 이렇게 보시면서 잡을 건 잡아가고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크게 당기면은 저는 내일이 또 불편해요. 내일이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미국 나스닥 선물이 오르면서 우리가 선반영을 할 때 그 다음날 또 떠가지고 우리 아침에 쫓아갔을 때 그건 단기적으로 고점이 된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 오늘 119포인트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개별 종목들의 부러짐 한번 15%짜리 10%짜리 맞아버리면은요 119포인트인데 정신이 없어요. 그럼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 근데 지수는 더 올라갈 것 같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고객 얘기해요. 지금 보세요. 미치겠어요 이거. 지금 시장은 좋은데 마이너스 30%라고.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시겠습니까? 매매 패턴을 바꿔야 되거든. 근데 매매 패턴이 대부분 바꾸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손실이 났으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위 패턴을 바꿔버려야 돼요.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하세요. 가는 거 쫓아잡고 또 아니면 손절 치고. 아무리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저 올라갈까요?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럼 내가... 일단 시장 보면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뭐 변동성이 그냥 위아래로 하루하루마다 다르다. 예. 이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오늘 한 3% 쭉 올라오다 보니까 아유 기분 좋다. 이제 또 내일부터 가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좀 트레이딩하는 입장 쪽에서 오늘 나왔던 얘기가 다 이제 미국에서 뭐 한다더라. 무슨 뭐 셧다운 이제 끝난다더라. 근데 뭐 이제 돈도 트럼프 대통령이 돈도 막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금일봉 해가지고 막 2,000달러씩 준다더라. 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확 살아나면서 또 기대감들도 좀 있다 보니까 반영을 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결론은 오늘 미국이 얼만큼 상승해서 끝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폭을 보고 우리가 그럼 선반영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일 또 바뀌겠죠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은 그 정도. 그리고 또 아직 뭐 4,100 시원하게 돌파도 못했습니다. 일단 아직 그 저항대 부근에서 갭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미국도 뭐 한 나스닥 기준으로 뭐 1.5% 한 2%? 이 정도쯤 좀 올라간다. 2% 많이 오른 건데요. 하여튼 뭐 그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는 선반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반영이기 때문에 일단 가는 듯 했다가 아침에 좀 주춤주춤하면서 또 고민하는 모습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면 목요일이 또 변곡점이 될 것 같고 뭐 무슨 뭐 예측한 그냥 느낌상으로 그런 겁니다. 느낌상으로. 예. 그러면 느낌상으로 그 맥락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동향이 계속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얌전했던 겁니까? 얌전하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매도세가 많이 줄었는데 나쁘게 말하면 여전히 그냥 간보고 있는 듯한 느낌밖에 안 들어서요. 그렇죠. 그냥 오늘 바뀐 거는 선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물만 살짝 선물을 주는 듯이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 제대로 포지션이 그대로 갔느냐 이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오늘 하닉스는 팔고 삼성전자 사고 뭐 이런 구조 쪽에서 뭐가 이제 딱 정해져서 이제 발동을 다 거는 거라고는 하기엔 확인이 아직 조금 덜 된 게 좀 있어서 그냥 지금 같은 때는 너무 으아 이렇게 보지 마세요 시장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쯤에서 한 두어 번 지지를 했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지. 그리고 또 저항대를 한번 두어 번 막 푸시 하면서 넘겨야 되는데 그때 뭐 수급이나 환율이나 뭐 미국 동향이나 뭐 별 바뀐 게 없네. 그러면 에이 또 좀 그렇겠네. 뭐 이렇게 약간 보시면서 잡을 건 잡아가고 뭐 그렇게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다시 열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지난 금요일장에서 급락하고 나서 오늘장까지도 사실 지수 자체도 떨어졌다면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도 많이 얼어붙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오늘은 숫자상으로 지수는 반등을 해줬고 상승 종목들도 2,000개 이상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가져가면서 부장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고무적이었죠. 그런데 뭐 좀 어이가 없었죠. 왜요? 지난주에 빠질 때 이렇게 빠지게 해놓고서 오늘 119포인트 한 번에 오르면은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가벼울까? 왜냐하면 현물 매수세가 뭐 장중에 요만큼 있긴 있었지만 뭐 유의미하지 않았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선물로만 땡겼다 하기에는 이렇게 110포인트나 땡겨야 될까? 사실 이렇게 크게 땡기면은 저는 내일이 또 불편해요.
내일이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미국 나스닥 선물이 오르면서 우리가 선반영을 할 때 그 네. 다음 날도 떠가지고 우리 아침에 쫓아갔을 때 그러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된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찌글찌글하는 뭔가의 에너지 수렴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쇼크 있었고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다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평선이 모일 때까지 한 아까 목요일 얘기한 게 한 2, 3일 걸리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 그렇죠. 예. 모일 때가 한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방향성이 아마도 윗방향성 같긴 한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매매 잘못하면은 하루에 10%씩 물리기 쉽거든요. 네. 올라갈 때. 그러면 이제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바짝 얼어가지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팔아야 되느냐 하셨던 분께서 오늘 드디어 한 100포인트 뜰 때 전화 오셨더라고요. 이제 살까? 근데 이게 말려드리긴 했는데 이게 심리를 반영을 한다는 거죠. 항상 반대로 좀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도 중기적으로 한 1, 2주 봤을 때는 간다고 봅니다. 네. 시장은 간다고 보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버텨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몇몇 종목들 보시면은 부러진 거 많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보시면은 실적 이만큼 미스나고 혹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팍팍 부러뜨리는 K세론. 그러면 시장이 사실 제 입장에서 오늘 119포인트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개별 종목들의 부러진 거를 한 10%나 20% 정도 비중 갖고 계셨던 분들이 한번 15%짜리 10%짜리 맞아버리면은요 이 장에서 119포인트인데 정신이 없어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게 시장이 오를 때 오늘 2,100, 2,000개 이상 올라가 너무 좋긴 좋지만은 시장의 중심이 있었던 그래요 뭐 심텍 같은 종목들 그냥 개인 투자자도 엄청 좋아하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부러뜨리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잘 보다가도 좀 마음이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은 시장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외국인들 팔 때 수익난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언제 매수할지 모른다가 지난주 방송에 거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매수를 하게 되더라도 시장의 질 측면에서 봤을 때 삼전 닉스 사버리면 똑같아요. 시장의 질이. 그렇죠. 조금은 좀 건전하게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전 닉스 2개만 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90% 이상 확률로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지금 매매거리라든지 혹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제고천하지만 119포인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 네. 개인 투자자 분들이 느꼈을 그 소외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듣고 나니까 동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펼쳐주시죠.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과 하락했던 종목군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그나마 섹터는 다 돌았어요. 그랬죠. 한번 좀 이렇게 최근에 좀 많이 정체됐던 거나 네. 아니면 좀 주춤했던 거나 그런 것들이 밑에서 같이 이제 한 번에 그러니까 지수의 성격과 함께 한 번에 도는 건 괜찮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돌파할 때 어디가 누가 주도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주도하는 것도 뻔할 거예요. 뭐 어차피 지금 우리 큰형님 둘이 삼전하고 닉스가 뭘 돌파를 해주지 않는 이상 거기 뭐 변화가 나오지 않겠죠. 그렇게 되는데 내 그 나머지 섹터 중에서 누가 거기 같이 따라가주냐 그게 핵심이겠죠. 그거 이제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뭐 미국 증시 AI 버블 논란 뭐 그냥 버블하게 되면 버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세탁기나 돌려야죠. 버블. 그런데 AI 버블 얘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거에도 뭐 낙폭은 그냥 쭉 축소해서 막으면 됐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모든 게 이제 다 셧다운 쪽으로 이제 이렇게 모여지는 것 같아요. 환율도 그렇고 미국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연말에 이제 돈 쓸 거 좀 있는데 이제 그런 이 동향들이 다 어차피 돈이 그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퍼지는 과정들도 좀 봐야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그것뿐만 아니라 연방기금 쪽에서 뭐 움직이는 것도 좀 다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보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뭐 지금 가장 키워드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쪽에서
변화는 나왔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 얘기 가지고 가장 먼저 반응한 게 가상화폐입니다. 네. 네, 그동안 많이 위축됐었거죠. 그러니까 그 위축을 이제 돌릴 만한 모멘텀이 됐다라고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가장 그나마 시그널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달러도 살짝 약세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환율이 한 10원 빠졌죠 오늘. 네. 근데 그래도 1,450원. 네. 이런 쪽에서 아시아 증시도 동반적으로 반등했는데 뭐 그래도 가장 센 시장이 가장 세게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좀 쉬는 것도 좀 있었지만 오늘 뭐 아시아 증시 다 뭐 0.5% 1%대 정도인데 우리가 제일 센 것 같고 근데 저 TSMC 그 가을 운동회 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운동회 하면 이제 공급하고 뭐 그러나 봐요. 우리도 운동회 한번 하자는 얘기 있던데. 연합뉴스 경제TV요? 네? 연합뉴스 경제TV. 아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합동으로 운동회 한번 하자고. 그거는 운동회가 아니라 난리 아닙니까 난리? 예. 아무튼 저희 하자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못 만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상품 보고 뛰겠습니다. 네. 네. 이런 쪽에서 이거 나오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물론 거기서 이제 언급 나온 것도 이제 근데 젠스동 선생님은 어딜 가나 그냥 다 뭐 가족이고 친구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TSMC 보고도 가족 같은 관계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 가서 운동회 때도 같이 밥 먹어 주시고 네. 거기는 그 밥 먹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영상? 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야, 큰 이런 다라가 아니죠. 큰 냄비에다가 네. 같이 국 떠가면서 먹고 이렇게 떠주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소박하신 분, 재산이 2,300조인지 모르는 예. 그런 뭐 어디 탁골공원 근처에서 뵐 수 있는 이런 모습들로 예.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진정한 부자는 저런 데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많은 걸 또 느꼈었는데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TSMC 실적 발표했어요. 네. 네, 여전합니다. 여전히 뭐 작년 동기 대비 11%뭐 MOM 대비해서 30%인가 뭐 여전히 13%인가 이렇게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법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쪽인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 선물 사니까 기관 현물 매수 촉발했는데 막판에 또 선물은 살짝 또 던졌습니다. 네. 그러면 베이시스가 또 약간 벌어지다 보니까 약간 또 좁혀지다 보니까 또 내일 기관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연기금이 다시 주식 매수한다면서요. 네. 이거 무슨 얘기? 뭐 며칠 전에는 뭐 또 한도가 닫혔다면서요. 네. 왜 이러세요? 이랬다 저랬다 같은 얘기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네, 기사 똑바로 쓰시고요. 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해하세요. 그냥 제가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호흡에다 하겠습니까? 맞아요. 저한테 하세요. 네, 진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강세업종 보게 되면은 오늘 반도체 쪽은 뭐 당연히 움직였을 거고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까 심택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심택은 이번에 파는 게 맞습니까? 털린 겁니까? 아니면 사는 게 맞습니까? 부장님. 뭐 계좌 현금 보유 한도에 따라 다르죠. 보유 현금에 따라 정답을 얘기하셨네요. 우문현답이네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실적 발표하고 나중에 어차피 리포트 중에서 아주 제대로 쓴 리포트가 오늘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느끼는 거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서 그래 일단 왜 4배인가 5배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따라서 일단 당연히 하죠. 그러면 실적 이렇게 미스나고 또 CB가 이거 뭐 150만 주가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나와서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장 시작하고 저 밑에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약간 좀 반전이 나왔는데 아무튼 기판 쪽들은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핵심은 금융 지주사가 움직입니다. 네. 네.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딱 분위기가 그거죠. 연말 됐고 거기다가 이제 또 정기국회 들어가고 12월 초에 또 발표 이제 토요일로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 나오고 있는데 금융지주사는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부장님? 없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요? 저희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주제가 따로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질문하지 마세요. 따라오시네요. 진행은 진행자에게. 계셨어요? 딱 거부하시잖아요. 예, 언론인인 줄 알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뒤통수 맞는 섹터 중에 하나가 타이어예요. 타이어. 예. 네. 와 이렇게 세게 돌아올지를 뭐 처음에 실적 나온 게 넥센이었나 뭐가 먼저 나왔었는데
보고 그렇구나 얘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다 좋으네요 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급등하면서 나오는데 그래도 PBR이 0.6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 강한 것 같고 여행 쪽 뭐 이쪽 근데 오늘 안 오르는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올랐고 게임마저도 강하게 움직였고 거기다 때 항상 11월 중반 때부터 움직여요 게임 쪽은. 네 디스타 때문에 내년 게임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나오면서요. 그리고 이미용도 반등 나왔고 실리콘투 야 실적 나오고 원래 실적 나오면 빠지는 종목 아니었습니까 이거? 근데 오늘은 그냥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나오고 전력 설비 가는데 뭐 나머지도 여기 강세간 섹터 많습니다. 많은데 약한 것들이 인터넷 조금 좀 소외받았고요. 엔터는 YG 엔터 살려주세요. 무슨 뭐 이렇게 그냥 패대기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뭐 계획과 다르다 그러면 그냥 무르르 물러지고 있고 오늘은 제약바이오는 또 매기가 안 들어오고 그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정책과 관련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한세율 뭐 35%에서 25%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배당 뭐 금융 지주사들 강세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방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장님. 이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 금융지주사들 급등하고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늘어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5%라는 거가 시장에서 얼만큼 강력한지 사실 아직까지 결론이 완벽하게 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죠. 당정에서 협의를 했다라는 부분이 기사가 일단 나온 것 같은데 기사 조금 나왔는데 이렇게 세게 반응하는 거면 일단은 진짜로 확정이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실 저희 10월달 9월달에 그런 얘기 할 때 요거만 확정되면 많이 간다 그러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뭐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다가 올랐어도 아직까지 크게 신고가는 아니에요.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금융 뭐 고배당 주든 혹은 지주사든 오늘 증권주도 많이 올랐고 네. 증권주든 이런 쪽은 앞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봐야 되는 거에 논리가 주식은 명분 싸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명분이 저희 입장에서 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겠어요? 실적이죠. 근데 실적이 대부분 종목들이 저평가인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가더라도 제가 보기엔 부담이 없겠다. 뭔가 이제 부담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증권주 기준으로 키움증권이 신고가를 크게 써야 되는데 아직 신고가 못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로 신고가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좀 부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아직까지 신고가인 것도 거의 없고 뭐 ETF나 일부 조금 오른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매를 해봐도 된다고. 이게 오늘 이 고배당 업종 혹은 그 25% 완화 관련한 섹터에 첫 반등한 날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경험적으로 이렇게 처음 딱 반등한 다음에 섹터별로 뭔가 차별화가 좀 됐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주사가 올라올 때는 최근 한 2주 됐는데 핵심 자회사가 실적이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일렉트릭을 가지고 있는 뭐 HD 현대라든지 혹은 뭐 방산이 잘 갈 때는 한화가 잘 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주사 관련해서도 전략이 달랐고 그때도 한 6월 달인가요 대표님? 그때 증권주 처음으로 날아갈 때 네. 그때 기억을 해보면 처음에는 뭐가 갔냐면 신용증권이라든지 부국증권 같은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쏘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큰 종목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가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네이버가 움직일 때는 미래에셋증권이 잘 가고 이런 식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 오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갈 때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차별화돼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별화 포인트를 투자자분들께서 좀 다르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 싫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ETF 많이 나와 ETF 있어요. 하는 거죠, 그럼. 네. 그래서 ETF도 보셔도 되고 그냥 이게 실적이 되는 섹터라서 이게 지만 12월 초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된다면은 한 번 정도 더 업사이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저도 이 고배당 쪽으로는 차라리 ETF가 마음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워낙 이게 나는 분명히 금융주를 갖고 있었는데 다른 증권사가 급등해 버리면 약간 소외감 느끼기에 딱 좋은 그런 스토리로 지난 6월부터 실제로 좀 있어 왔고 금융 지주 쪽으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이거 하나만 더 얹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 뭐 특히 대장주들 반도체들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회비의 측면에서도 쓸 정도로 이런 고배당주나 금융지주사들은 지금 그래도 살 법한가에 대해서까지 느낌을 한번 얻는다면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즌이 아닙니다. 이럴 땐 붙어줘야죠. 아하. 네, 붙어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 말이 금융주지, 금융주에서 은행, 네. 저 눈빛이 안 좋으세요? 은행, 왜요? 네. 아유, 이거 잘하셔야 돼요. 그래도 모체가 은행이신데 그렇게 눈빛을 하시면 안 되죠. 좋아합니다. 아 예, 네, 은행, 네, 증권, 네. 보험 쪽들이 있고 거기다가 거기서 그럼 뭘 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증권이 제일 네.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아이고 요즘 넥스트레이드 거래만 되는 거 보세요. 네,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너무 많이 되니까 이제 줄여보래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증권을 주축으로 보시는데 근데 이쪽의 특징이 고배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ETF 얘기를 하셨는데 ETF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융 쪽에 고배당으로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예. 금융과 고배당을 같이 묶어서 네. 거기서 좀 무게가 아마 그 구성 항목 보게 되면은 그쪽에 더 무게가 그러니까 고배당 쪽에 더 무게가 많이 실린 게 있을 겁니다. 네, 네.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다 은행주 사본 적이 없다. 뭐 보험주 말은 많지만 매매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냥 증권주가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증권주는 이제 시장 따라서 지수 따라서 이렇게 날락날락 이런 게 가끔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좀 더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근데 조금 더 약간 더 길게 본다고 하게 되면 지주도 보셔야죠. 왜냐하면 이번에 가장 먼저 타겟이 지금 배당소득세 관련된 쪽들 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쪽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이벤트는 그게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뭐 시즌도 시즌이니까 뭐 고배당과 함께 금융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지주 쪽도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아마 이게 단기 평선 타고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주에 먼저 딱 움직였었어요. 한번 언제였더라 그 목요일인가 그 목요일날 먼저 움직였었습니다. 목요일 한번 훅 들어오고 금요일날 시장 또 주춤하니까 같이 빠지고 오늘 다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러면 단기 평선이 막 이렇게 붙어줍니다. 으쌰 하고 가서 붙어줍니다. 거기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꿀럭꿀럭하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도 지주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냥 오로지 반도체 독주로 갔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게 같이 보호하면서 나 많이 소외했었다 올해 그러니까 나도 좀 같이 데려가 다오라고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뭐 같이 조금 좀 챙겨 보시는 게 더 맞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금융이랑 고배당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간 ETF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수수료 싼 걸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알주식으로 하신다면 이제 증권주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결국에는 그 꼬리인점은 지주 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토리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거 그 부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시장이 그러면 이전에 쏠림이 너무 심했잖아요. 12월까지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좀 이게 온기가 퍼지긴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섹터로요. 전반적인 예. 뭐 시장 좀 지켜봐야죠. 시장이 지금 사실 방향성 탐색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방향성이 다시 상방으로 잡힌다면 새로운 뭔가가 태어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뭐 주식을 좀 하는 직원 혹은 투자자들끼리 오늘 얘기를 많이 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까라고 하는 게 더 고민이지 않습니까? 반도체야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반도체가 만약에 쉰다면 혹은 어디가 쉰다면 뭐가 새롭게 태어날까? 이걸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시장이 한번 이렇게 크래시가 일어나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리고 혹은 지금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시즌이 항상 좀 코스닥이라든지 혹은 성장성 있는 주식들이 좋았던 시즌이 맞다면은 뭔가 다른 섹터가 태어날 텐데 그게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준비를 하는 건가? 우리가 3분기 실적 다음에는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얘기 안 했지만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4분기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 뭐 중요할 텐데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이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수익이 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일부라도. 그 나면은 과연 내년에 먹거리가 무엇이 될지를 고민하는 한 달이 돼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온기가 퍼질 때 지금 12월에 우리가 항상 원래는 지금 이런 시즌에는 원래 다음 달에 이제 그런 거 걱정 많이 했잖아요.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 모르게 50억으로 상향됐다 치더라도 또 많이 오른 섹터에서 어떻게 또 빠질 때 바뀔지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투세는 뭐 예. 또 어느 분이 나오시는 것 같던데요. 아침에 보니까. 뭐 오늘 좀 회자가 되긴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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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발생했습니다. 연말에 이제 저는 이제 좋았던 것보다는 사실 뭐 제도적으로 뭔가 좀 물량이 나오는 거가 항상 걱정됐던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을 바라보자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ETF 부분에서 네. 그 금융 고배당인 걸 뭐 키워드를 치고 그 중에 수수료 싼 걸 보고서 매매하자 충분히 너무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성 항목을 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의 비중이 높은 ETF를 고르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수료도 좋긴 좋은데 어떤 종목이 좀 세게 갈 것인가. 이게 방산이랑 조선 ETF 안에 몇 ETF는 하나오션이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방산이 가는 날인지 하나오션 가는 날은 조선이 가는지 모를 정도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금융 섹터 안에서 혹은 고배당주를 고를 때도 지주사도 마찬가지. 지주사 일단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높은 그 종목에 내가 분석을 해봐서 그거를 좀 고르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배당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까지 너무 찰지게 잘 해주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또 약간 좀 슬픈 이야기가 대표님께서 준비한 자료에 있습니다. 네, 저희도 ETF가 액티브가 좀 많이 나와야 돼요. 네, 맞아요. 액티브가 많이 갑자기? 나와요. 네. 저 액티브 많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아마 내가 원하는 섹터를 많이 담은 ETF를 이 액티브네 그러면 그걸 차라리 그냥 그쪽으로 몰아서 그러니까 약간 뭐 여기저기 들려가는 거보다 그렇게 줄여서 그쪽에 내 스타일과 맞다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때문에 회사에 가서 얘기하세요. 시장의 반응은 네. 액티브를 많이 원한다. 네. 우리 원도 액티브 많이 원하시죠. 예. 우리도 원하니까 WON 해달라고 얘기를 좀 하세요. 네. 그래야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똑바로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하고 싶어요 저희도.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서 근데 아마 부장님 얘기 잘하신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ETF 성격 막 거기서 이름 보고 따지지 않거든요. 네. 예, 그 성격에 대해서 네. 파악하는 게 거기서 이제 또 비중 많이 끌고 가는 게 뭐냐라고 봤었을 때 그러면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은데 이게 내가 중점이 돼서 같이 끌고 가는 종목들과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액티브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뀌잖아요 계속. 네. 네. 만약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근데 수수료 액티브는 왜 이렇게 비싸요? 액티브니까 비싸죠. 그래 좀 잘해주세요. 좀 사람 보고 좀 싸게 해주세요. 사람 보고요. 많이 할게요. 무슨 말씀하시는 많이 할 테니까 좀 싸게 해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ETF 관련해서 또 첨언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 갖길 바라면서 그 자료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개인 수익률이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도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통계입니까? 이래서 네. 예, 조금 저희가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서 그럼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면은 내 수익률이 다시 좋아질까? 물론 많이 회복되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잔고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그러니까 뭐 240만이다 보니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더 많은 통계를 보게 되면 아닐 수도 있는데 표본이 거기 그냥 하필 제일 안 좋은 쪽에 골랐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계좌가 한 3천만 개 된다는 거 했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표본으로 한 10%가 그렇게 한번 보여줬다라고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240만 계좌 중에서 손실 발생한 10월 말 기준으로 10월 말이 언제였냐면 4,100 돌파했을 때입니다. 네, 근데 손실 계좌가 54%네요.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지수는 올라왔는데 절반은 손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1인당 평균 손실이 930만 원. 물론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 회복 못하다 보니까 또 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2차 전지. 저희 한 2년 전에 그 2차 전지 크게 뭐 네, 아들 예 그러면서 예, 에코브로 샀지 그거 그때 예. 그때 하다 보니까 뭉텅뭉텅 들어가서 물 타고 하다가 나왔던 그 큰 손실들이 반영됐다고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손실 규모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게 뭐 이거 쭉 봐서 물론 1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그냥 거의 약보합 정도 요게 절반이가 보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요거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까지 보게 되면 이것도 이때부터 1,000만 원대부터 이 정도까지 나간다 그러면 거의 30%가 돼요. 그러니까 26% 4%까지 30%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벌어져 있다. 물론 규모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 정도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을 못 따라가는 게 최소 1,000만 원 이상 그래도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못 따라간다는 분들이 30%는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계좌 올라갈까요?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지금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 근데 지수는 더 올라갈 것 같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장님 같은 경우 제가 고객 얘기해요. 아유 우리 연합뉴스 저 8.15 아유 다른 채널에서 많이 그래서 유명하신 분은 이렇게 봐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 계좌 보세요. 미치겠어요 이거 지금 시장은 좋은데 마이너스 30%라고 종목 한 5개 있습니다. 딱 평균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시겠습니까? 일단 먼저 계좌에 예수금 보고요. 예수금이요? 예수금이 뭐 한 30%에서 40% 있다. 네. 그러면은 그거 매매해 가면서 손실 많이 적은 거를 팔자고 합니다. 아, 이거 수익 내서 팔고 현금 만들고 팔고 현금 만들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전혀 없어요. 네. 현금이 빵이에요. 대부분 현금 빵으로 오세요. 주식만 넘겨서. 그렇죠. 그러면은 손실이 가장 작은 것부터 일단 이 정도 수준까지 저는 팝니다. 팔고 손실이 작은 거부터요. 예. 왜냐면은 대부분 원래는 큰 거 파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용인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손실 정오도 팔고 거기서 매매를 시작을 하는 편이죠. 그런데 네. 매매를 제가 하는 것과 그리고 혹은 그 투자자분께 직접 하시는 것과 다르죠. 근데 혼자 하시라고 보내드리면 또 손실해서 또 오십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으로는 매매 패턴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매매 패턴이 대부분 바꾸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손실이 났으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위 패턴을 바꿔버려야 돼요.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하세요. 가는 거 쫓아잡고 또 아니면 손절 치고 이게 지금 대부분 많고요. 또 하나의 패턴은 뭐냐면 한 종목이에요. 한 종목. 뭐 예를 들어서 원전주 하나 혹은 뭐 반도체주 하나 이런 식으로 꽂힌 거 하나. 그러니까 손실이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고집이 좀 있으신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영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득을 드리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고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리고 좀 매매하다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보고 다음에 돈을 넣어요. 돈은 있어요. 돈 있는데 주식만 넣어놓고 어떻게 좀 이 사람 저 사람이 네. 내 취향에 맞게 매매를 하나. 취향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테스트하더라고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다가 그걸 또 좀 던지긴 던지세요. 하면 내 주변에 돈 많은 친구들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예. 던지십니다. 예, 그렇게 잘 보시다가 그다음에 명성에 맞게 잘한다. 그럼 이제 돈 들어오죠. 그리고 아니면 거기서 그냥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거 갖고 잘해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왜 나는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손실이 많다 이거잖아요. 이게 사실 장이 이렇게 떴어도 손실이 많은 것도 많지만 사실 장이 횡보했을 때도 손실이 많고요. 장이 빠져도 버신 분은 법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빠질 때도 버신 분은 손실이 거의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원칙이 있는 겁니다. 나는 뭐 2%면 로스컷 혹은 뭐 익절은 항상 이 정도 차트 거기까지는 죽어도 안 팔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원칙을 지켜서 구력이 오래 하신 분들이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이게 저도 상담 드릴 때 답은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기깔나게 상담하더라도
김민수 대표님이 땀 흘러는 주식 하나 찍어주면 그게 끝이에요. 저 좀 주세요. 저 좀 주 얘기하세요. 주. 예. 예. 그래서 조금은 이런 때일수록 내 원칙을 조금 더 잘 빠르게 정립하는 시기를 가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원칙이 근데 잘못된 원칙이라면 얼른 바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 바꿔야죠. 그런데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근데 그게 종목도 엄청 많아요. 50개 막. 아, 보유 종목이 50개라고요? 50개 기본인데. 아, 진짜요? 예. 그 지금 보시는 분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면 이만큼 자금이 있는데 요만큼 갖고 있어요. 몇 주, 혹은 10주 갖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내새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렇죠.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저희는 비중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전체 계좌의 이제 평가 금액이 얼마큼 늘어나냐 이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50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 이거 워런트 받아야 돼요. 뭐 이런 거 혹은 CB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버려. 대부분 작은 종목들이 워런트를 발행하고 CB가 들어 있잖아요. 그 사실 그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는 제가 상담했을 때는 그거를 먼저 중요시해요. 아, 5주 갖고 있는데. 뭐 7주 정도.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부터 소탐대질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현장에서 그 답답하게 느끼시는 그 포인트가 전달이 됩니다. 아니 뭐 답답하기보다는 설득을 드려야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설득을 드려야지 효과적일까라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분, 저는 패턴을 바꾸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자는 종목을 달라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예.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딱 저희가 직원들이 하는 말과 고객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니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이 다르세요. 2배를 가는 종목을 저희가 얘기를 드려도 이거를 그 해오던 방식대로 하게 되면 손해가 안 납니다. 수익이 안 납니다. 수익은커녕 손해 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익스가 30만 원에서 60만 원 왔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그러면 100%가 날 수 있겠느냐? 안 돼요, 그게. 왜냐면은 만약 플러스 10% 나면 잘해준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쪽에서 그것도 세게 올라온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안 갖고 있어요. 또 그러다가 뒤늦게 그것도 요만큼 갖고 있다가 뒤늦게 올라오다가 쫓아가다 보니까 단가는 이렇게 높아졌고 그럼 지금 여기서 55만 원만 가도 어이구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게 단가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패턴 비중과 패턴이 아, 근데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아유 그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SOS를 치면서 이제 두 분께 가니까 이제 그게 더 부각이 된 걸 수도 있죠. 다 사랑으로 고객님을 사랑으로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라샤이마세 느낌으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거는 또 다음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네. 연령대는 이제 자꾸 나오는데 왜 이럴까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50대가 손실률이 60%입니다. 그리고 40대도 59.7이니까 60%입니다. 40대, 50대는 약간 일단 지금 경제활동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에이, 나 한 달에 월급 내 버는 돈이 얼마인데 이거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라고 하다 보니까 내 아집이 끼어 있어요. 아, 네, 시장 상황에 이거 메꾸면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 명함 가져가면은 마통 한 1억은 터 이러면서 이제 약간 뒤에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요때 관리를 그리고 아직까지는 관념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 있죠? 서울 자가의 김부장. 얘기 없다는 김부장님. 김부장이요. 아, 그거 잘 보세요. 그걸 보면서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왜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굳어져 있는지. 어.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좀 완고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그걸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도부장과 안 보셨죠 아직? 네. 네. 아이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부장과 김부장의 차이가 어떤지 느껴 가시면서 그때 좀 유연한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게 들립니다. 이쯤 되게 되면 진짜 과장에서 부장 들어가면서 이제 임원 못 따르게 되면 이제 약간 정체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쏠려가는 모습들이 좀 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많이 좀 유연하게 바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크게 이제 뭐 어떤 뭐가 기회가 온다고 해서 그걸 제대로 못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미성년도 있어요. 미성년 가장 손실 발생 비율이 낮은 쪽은 미성년인데 이거는 그냥 애들 학비한다고 그러면서 계좌 터주고 그렇죠. 방치한 거예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럼 수익이 좋죠.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애들 학비할 텐데 뭐 저 코스닥 시총 저 뭐 1,000억짜리 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당연히 이번 장에서 좋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투자 금액별로 보게 되면 3억 이상이 62%로 가장 높고요. 1억에서 3억 사이가 손실 비율이 58%라고 합니다. 저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네. 일단 퇴직금 받아다가 한번 그냥 왕창 들어가게 되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식 처음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하게 되면 여유 자금이 만약에 3억 있어. 3억 가지고 다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와 하이닉스가 그렇게 좋다며 뭐 사고 그 다음에 보자 경제방송 듣다 보니까 오늘 네이버가 좋대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가 주식시장과의 그 유대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도 3억이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가지고 일단은 조금 좀 움직이면서 시장 봐가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좋죠. 부장님한테 가서 3억 떡 맡기면 좋긴 좋은데 그거보다는 좀 그러고 나의 이제 매매 스타일들하고 좀 맞춰가면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투자자 상위 종목 중에서 손해가 큰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 금양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건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금양부터 아직 거래 정지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실트리온 그러니까 저희가 참 팬덤이 컸던 종목들 다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러게요. 네. 이게 팬덤이 컸다는 얘기는 저희한테 뭔가 외부든 내부든 자기든 주입식 교육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이건 좋은 종목이야라고 강요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자리는 아니다 그러면 자르고 했다가 나중에 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가져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저기 신라젠 보세요. 이런 것도 아직까지 있는 것 보게 되면 이것도 아직 미련이 많은 종 결국에 또 미련으로 남는 거죠. 수익이 마이너스 80%인데 이거 어떻게 팔아? 근데 그런 쪽이고 답답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카페 회원분들이 많은 종목군들도 있고 저 6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개인들이 선물 인버스 2배짜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하죠. 그래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지수가 이 정도쯤 왔으면은 많이 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네. 시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온 것 같은데 내 생각입니다. 네, 그게 이제 작용하는 거죠. 처음에는 많이 안 사요. 요만큼만 들어가 봅니다. 근데 또 이거 보니까 그럼 이제 주식은 이제 조금 좀 팔았고 근데 마이너스가 나네. 안 되겠다. 물 타고 이게 타다 보니까 지금 6위까지 들어와 있네요. 이거는 최근에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인버스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하락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2배짜리에다가 와. 일단 3배짜리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물 인버스 2배짜리가 오늘 2% 오르고 내일 2% 떨어진다고 해서 똑같은 2%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추세는 역행하면 죽음입니다. 트레이더에게는 추세는 순행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심리예요? 지금까지 왔던 장은 누가 봐도 설사 급락을 하는 날도 이거는 앞으로 더 가는데 한 번씩 이렇게 소화 과정도 오고 한 번씩 충격이 오는 거지. AI 거품 꺼지면서 파티 끝났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도 인버스 2배짜리를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이게 아마 그 과거에 이제 저희가 박스피일 때, 그러니까 지수가 항상 요 정도쯤에서는 빠졌을 때가 최근에 6개월 정도 빼놓고는 거의 다 성공했었거든요. 이쯤에서는 한 200포인트 정도, 150포인트 정도 내가 견디면 그다음 10% 이상의 수익은 났었어 라고 하다가 몇 달 만에 이번에 걸린 거죠. 이번에는. 저거는 좀 가슴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세에 순응하자. 이밖에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꺾이고 나서 신호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고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모를까. 근데 그때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생각보다. 그러면 주식 싹 정리하고 인버스만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한다. 이것도
시장 분위기 봐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선물 매도하지. 선물 매매를 하죠. 네, 저희한테 마이너스 요인들이 더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호스 갖고 계신 분들은 한쪽에 레버리지를 갖고 있으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희망회로를 한번 그게 돌려보면서 레버리지랑 굿포스랑 같이 갖고 있다고요? 그거 왜요? 뭐 매매 승질 테스트 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손실 많이 봤던 종목군들이고 다음은 수익을 봤던 종목. 네, 당연히 그래도 국민주 삼성전자 비중이 20%까지 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삼성전자의 역할이 컸다라고 보고 있고 뭐 다 아시는 종목들일 겁니다. 쭉 반도체 쪽들 들어오고 있고 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가 3등일 정도면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인기 있고 시장에서 관심 많은 건 좋은데 이게 팬덤으로 되면 안 됩니다. 뭐 믿음의 영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주식은. 네. 이렇게 됐다가 만약 지난번에 뭐 거의 10만 원대 근처 갔다 그러면 진짜 그때 이격도가 이만큼 벌어졌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좀 줄이는 때인데 10만 원대 안착할 거야. 거기서 플레이를 한다든가 뭐 그러다가 이게 다시 쭉 빠져가지고 지금 같은 때는 우리 좀 부담이 없는데 지금 또 부담은 없지만 바닥을 또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어떻게 늘려가고 하는 것들을 대응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뭐 또 이제 이게 또 약간 또 이러다 갑자기 또 10만 원대 다 안쳐가게 되면 그거 봐 이러면서 또 너무 신격화가 될까 봐 그게 문제예요. 이건 그런 것도 한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게 되면 삼성 하나 이쪽들 있죠. 그 조선 쪽 있고 미국 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수익이 나게 되면 뭐 그쪽으로 이제 당연히 가는 게 뭐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LGCN에서는 이게 수익권이라는 게 아마 상장해서 그때 그 초기에 갖고 있어서 수익권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의외네요. 네, 그런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뭐 이쪽은 뭐 그냥 지금까지 올라갔던 쪽들이 잘 탔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도 섹터고 주도 종목들이 많죠. 네. 왜 저 자료를 봤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장 조화도 잘해야 된다.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그러면 아까 그 마지막에 그래도 수익을 많이 봤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질문은 아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앞에서도 저희가 반도체와 AI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AI 지금 과열 국면일까 아닐까 사실 뭐 거품이 낀다고 해도 그 거품이 터지지만 않으면 버블이 아닌 거고 그 거품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으면 리레이팅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런 AI 관련주들은 지금 시장에서 또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다르고 또 이번 주 다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이어서 자료 있으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AI 버블 관련된 얘기 뭐 지난주 엄청 많았었죠. 네. 네, 그러면서 또 골드만삭스도 하나 거들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입장은 지난부터 그랬어요. 버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느낌. 네, 아직은 아닌데 그런 쪽에서 계속 나오는데 자꾸 이제 뭐 시장이 안 가고 조정받게 되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인데 내용들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예전에 그 2000년대 그때 저는 그때 신입사원이었습니다만, 네, 그때 신입사원 막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막 그때 사원 김민수 상상이 안 가네요. 대표님이 군기가 바짝 들었다. 회식 가면은 위하여 이제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그 노래방에서 탬버린 주도하던 그런 신입사원 시절. 네. 그때 보게 되면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 IT 버블 막 그때 갔다 이제 꺼지는 시점들. 그 초반이었었는데 그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때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상따 매매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상따 매매 가장 큰 해야 되는 첫 번째 요인이 그겁니다. 신규 상장하는 종목. 난리였어요. 거의 그래서 그 신규 상장한다고 그 IPO 한다고 그러면 그때 밤에 8시, 9시까지 못 갔습니다. 그 돈 들어온 거 그거 해가지고 넘기느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게 되면 아마 이번에도 AI 관련해서 버블을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거 같아요. IPO. 그때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IPO가 갑자기 급증해서 아마 오픈 AI IPO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종목 수가 이게 엄청 많아졌어요. AI 관련돼서 나도 AI 요즘 보니까 종목 하나가 있죠. 작은 종목 AI 뭐 경량화하는 회사라고 그러면서 그 회사 이름 되게 두 글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막 급등하는 거 보니까 요게 시총이 벌써 1조가 넘어갔어요. 그 신규 상장인데 매출은
뭐 한대요 앞으로는. 네, 워드락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일단 이게 이제 초기 국면의 느낌이고 나중에 가게 되면 막 쏟아지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아주 AI 붙었다 그러면 막 이제 그렇게 들어갈 때가 그때가 그래서 IPO를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단 지금은 AI 주도 랠리가 거시 버블의 말기 그러니까 2000년대보다 지금 초기 국면에 더 유사하다.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과열신호 없다. 그런 쪽에서 뭐 레버리지 스프레드 이건 뭐 정상 이 정도는 확대되는 거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부채 의존도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메타나 이제 또 알파벳 같은 경우도 돈을 외부 자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채권 발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크레딧 이슈로 바뀝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 한다는 쪽인데 그거는 네, 뭐 불균형 가시화 요거는 이제 그때쯤 가게 되면 약간 그런 거 가지고 이번에 오라클이 주가가 조정받을 때 보게 되면 CDS 프리미엄 가지고 급등한다고 그것 때문에 많이 또 주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바뀔 수는 있다. 그게 이제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는 쪽이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쪽에가 지금 투자는 지금 8개월 동안 여전히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들어가고 있는데 과거 IT 투자 때 2000년 고점에 봤었을 때는 GDP 대비돼서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 대비해서 과거 IT 쪽 통신 네이콤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야, 그 700만 원 막 이런 거 그런 거 살려고 막 그랬던 70만 원이었나? 하여튼 뭐 예. 그런 쪽에 있었을 때 그런 초기 단계의 GDP 대비 비중은 관련된 투자는 그 정도까지 안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또 이런 것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 많이 하는 건 또 그런 것 같아요. AI 버블 쪽에서 핵심은 다 오픈 소스로 나오고 있어요. 다 누구나 데이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AI를 만들게 되면 그게 얼만큼 데이터가 이게 프리미엄을 받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거는 지금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그렇게 보는데 그게 어차피 지금 전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추론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나에 맞는 게 들어가는 과정들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지금 자꾸 AI 버블 내기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게 되면 일단 지금 쪽에서 나오는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나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비용이나 현금 흐름 가지고 또 이제 따지긴 따질 텐데 그걸 지금 민감하게 따질 때는 뭐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예, 현재 사이클 상으로는 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GDP 대비해서 아직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영업점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어떤 반도체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 대형주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AI 버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한달지 대응을 하려고 하세요? 일단 아직까지 버블이지 않을까 해서 파시겠다고 전화 주신 분은 없었어요. 없었고 사시겠다고 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는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버블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실적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실적이 지금 3분기도 잘 나왔지만 4분기도 증액 추세에 있는 건 맞으니까 증액 때는 잘 안 꺾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을 때 그 버블이 할 때 주가는요. 아무리 시총이 높건 그러더라도 종가까지 큰 음봉으로 한 15% 빠집니다. 얼마 동안에요? 하루만 해요. 아, 하루만 해요? 하루에. 그러면 이게 아무리 좋다 그러더라도 그 해당하는 버블인지 모르죠. 그땐 모르죠. 그런데 내가 잘 생각했던 많이 오른 주식이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를 하는데 고점에서 15% 거래 터지면서 했다. 그걸 일단은 의심해 봐야 돼요. 예, 그건 이제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웬만한 주식들이 다 거기서 고점을 이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그러면 고점 대비 15%가 빠지면 종가에 꽉 찬 음봉으로 15% 이상 빠지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들어가죠. 이게 근데 그게 그 A라는 한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고 해당 섹터가 다 빠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는 첫 조정이라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첫 조정이 하드하게 크게 나왔다 할 때는 그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너무나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붙어가지고 그러게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너무 막 난리가 나서 그런 거래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혹은 뭐 다른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 증가하다가 막판에 실적 증가율이 살짝 꺾였어요.
그러니까 10%, 15%, 20% 가다가 19%가 된 거죠. 그래서 증가율 자체가 꺾일 때. 그건 이제 고점에 이르는 과정이라든지 모습은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주가 패턴으로 봤을 때는 항상 15% 이상의 큰 거래를 치르면서 종가까지 음봉으로 들어간다. 요거는 아마 하이닉스가 그런 일은 적겠지만 소부장이 다 그러면서 빠지면은 뭔가 삼성에서 하이닉스에서 캐파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다라든지 뭐 이런 거가 나오면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AI 쪽은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봐도 되지 않을까 한데 그 중간 내용들은 꽤나 살벌했습니다. 그 살벌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언젠가 닥칠 그 조정에 대해서도 근데 그게 오면은 네. 다 거부해요. 대표님 맞죠? 저희도 몰라요. 네. 네, 그때 그냥 가봐야 돼요. 가서 버블은 터지는 거 봐야 돼요. 주가를 몸으로 만지면서 느끼는 거죠. 아이고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이라든 투자자분들도 이미 그 순간이 되면은 그래 메타버스도 그랬어요 대표님. 그렇죠.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주가로 봤을 때는.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런데 세상 다 그렇게 바뀌는 줄 알았으니까. 그때 고점이 나왔었어요. 네. 정말로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도 이제 체득을 한 건데 눈 감고 반은 팔아야 됩니다. 그냥 눈 감고요.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반은 팔아놓으면 그 다음날 개파락하면은 또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10%든 5%든 아무 액션을 못 취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맞는 거죠. 근데 지금은 AI 이런 거는 실적 나오는데 그죠 대표님? 아직은 뭐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 다 해놓고 아니 안 일어났잖아요 아직. 그래도 사서 된다. 지금은 괜찮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장중에 고점 대비했을 때 그렇게 나오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라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종목 하나 좀 보겠습니다. YG엔터 있잖아요. 앞에서 그 오늘장 정리해 주시면서 엔터주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YG엔터 뭐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도 계속 나왔고요. 공매도 관련 이슈들 계속 있습니다. YG엔터는 대표님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참 그러니까 YG엔터가 너무 그 블랙핑크의 의존도가 강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그것 네. 빼면 뭐라고 했을 때 그 후속 라인업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 정도 아니 어차피 이따가 올해 지연된 건데 그렇다고 뭐 블랙핑크가 뭐 다시 모이게 되면 당연히 YG가 주축을 수입으로 가져가는 거 맞는데 뭐 이렇게 되면 뭐 블랙핑크 해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좀 오버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되게 되면 기대했던 실적이 4분기도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던져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또 내년 가서 그러면 내년에 언제 뭐 그렇다고 바로 1월 1일부터 다시 재결합해서 막 월드투어 떠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앨범도 언제 나올지 아직도 지연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단기간의 흐름들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과한 것 같은데 그런 쪽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급락한 종목은 한번 가격 메리트 나와요. 그럼 나온 다음에 돌리긴 돌립니다. 돌리는데 이게 돌리는 속도가 그렇게 어떤 V자로 막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근데 어떤 실적 그럼 다음 실적 아니면 내년 뭐 초에 대한 얘기가 아직 뭐 회사 측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YG엔터를 저점을 노리시는 것보다 안정되면은 반등하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때 그랬어요. YG엔터가 그래도 실적 나오게 되면 이렇게 작은 자본금 대비해서 실적 나와서 그 영업이익 그러니까 OPM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또 반대로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냥 자꾸 조명은 하이브로 가는 것 같아요. 하이브 아까 실적 나왔는데 실망스럽습니다. 네, 뭐 근데 영업 적자 발표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일회성 비용이니까 인정해줄게요. 인정해주고 내년에 기대를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큰 거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엔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YG는 좀 손이 나가고 싶긴 한데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큰 걸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엔터주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까 서두에
이런 장이 마음에 안 들다 하는 거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엔터주 실적 안 좋은 거 알려줬잖아요. 알려줬는데 꼭 2번 패요.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근데 꼭 사람을 한번 지치고 짜증나고 포기할 때까지 패다가 올립니다. 이게 실적 시즌에 특히 3분기 실적 시즌 잔인한 모습이긴 한데 이런 모습이 과거 국장이랑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지난주 한 목요일 수요일부터 이런 모습 나타나기 시작했죠. 종목들도. 이게 외국인이 매수를 못 해줘서 그런 건지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적당히 되는 섹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때 사두면 먹긴 먹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 내일 당장 다음 주가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럴 때 사신 분들은 나중에 이 점 까먹고 있으면 나중에 좋긴 좋았었어요. YG 엔터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최근에 좀 억울하게 실적 발표 시즌 때문에 기관들이 후드려 팔 때 그냥 조금 덜 나왔다고 그냥 확 나올 때 그럼 나중에 적당한 일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깨졌잖아요. 네. 이평선 이렇게 덮여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 반등 나오고 밀렸다. 나오고 밀렸다. 나오고 밀렸다. 이런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크게 깨진 종목들을 처음에 왜 반등이 나오냐면 내일부터 이제 손바로 대표님 같은 트레이더들이 붙을 겁니다. 붙어가지고 적당히 놓으면 또 팔아요. 한 4, 5%? 5, 6%? 딱 이평선 거기 덮여있는 데까지.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혹시라도 있으면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개별 종목 코멘트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좀 실적이 됐다가 좀 덜 나와서 깨진 종목들의 패턴은 어느 정도가 올라올 때 시간이 원래 걸린다. 걸리는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는 메인 플레이는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럼 아예 안 쳐다보는 게 낫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엔터주의 전략이라기보다 지금 엔터주가 처한 상황과 주가 패턴에 대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예. 지금 최근에 보고서들 보시면 내년은 2026년은 엔터에 해달하는 보고서가 제가 한 최근에만 3-4개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산업보고서로 오늘도 하나 나왔고 지난주도 나온 것 같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실적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써있는 게 내년 실적이잖아요. 다. 내년 실적인데 이게 지금 쏠림이에요. 이게. 반도체를 살라고 혹은 오늘 뭐 전력기기도 좋아. 전력기기를 살라고 AI 관련 썸띵을 살라고 이쪽을 후드려 패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시장은요.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시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시장 안정화가 먼저다. 왜냐하면 다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당할 만큼 오르긴 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딴 걸 쳐다보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증가폭이 워낙 높으니까 그리고 미국 셧다운 해제되면 가장 먼저 외국인 뭐 사겠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사겠죠. 그러니까 다른 트레이더들, 다른 기관들도 일로 확 들어가는 거죠. 일단 이걸 패고요. 이럴 때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개인 투자자분도 손절을 치고 이런 고통을 받고 이런 순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 돈이잖아요. 외국인 기관들 그 펀드 매니저를 하는 거랑 똑같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 이런 시즌에는 같이 똑같이 따라하면은 정말로 계좌 박살나요. 그들 팔 때 같이 팔면은. 그렇죠. 예.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편하게 내 돈이라면 어떻게 할까? 정말 이거지 않습니까? 이틀, 3일 만에 다 15% 오니까 20%씩 박살이 났는데 웬만한 종목들이. 물론 지수도 빠지긴 빠졌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뭐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시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15일까지 그러니까 일단 실적 발표할 때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네. 그 사이에 다 변동 정신없을 겁니다. 개별 종목들은 네. 그 안전벨트 잘 매시고 아까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예. 그들에 따라 맞지 마시고 딱 판단해서 아니 그럼 내년에도 비빌려 언덕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안 팔든가 아니면 진짜 요만큼이라도 더 사봐야 되거든요. 그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번
혹시나 내가 진짜 팔고 싶을 때 한번 사보세요. 주가 빠질 때. 맞아. 야, 진짜 팔고 싶을 때. 패턴을 바꾸겠다. 손절 막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러면은 매도할 거면 매수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게 다른 변화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절하는 순간이 매수하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